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와 연산자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뭐 변수가 어떻다 저떻다 이런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살펴봤고, 이제 그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우리가 파일에 들어가서 기본 설정에서 제가 색테마를 이 오션 하이 컨트스트라 아니 뭐 발음도 안 됩니다. 그죠? 하이 컨트라스트라는 이것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좀 여러분들한테 이게 아무래도 좀 잘 안 보일 것 같아 가지고요. 제가 다시 생각을 하던 찰나에 다시 한번 더 여기에 색테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요게 다크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요 부분 있죠. 요거나 아니면 요게 지금 딱 보니까 주석과 그리고 색상이 딱 제대로 나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이제 선택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시기에만 편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2장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1장은 끝이 났고요. 자, 우클릭을 해서 새 폴더를 자바스크립트 폴더 여기 그죠? 자바스크립트 작업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이고 이게 아니죠. 개요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새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2장이라고 하죠. 2장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폴더를 또 하나 역시 만듭니다. 뭐겠어요? 당연히 CSS와 그리고 요게 왜 이렇게 지금 나타나죠? 이게 CSS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요. 폴더 축소고요. 새 폴더, 새 파일.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안에 새 폴더 한 개 더해서 JS를 하면 여기에 지금 폴더 안에 또 폴더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발생이 됐군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삭제를 다시 해볼게요.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도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하고요. 일단은 먼저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난 상태에서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앞서 봤던 나이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ag.html이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나올 겁니다. css라고 하나 넣고요. 그죠? 이제 폴더가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서 새 폴더 해서 JS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저장할 폴더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닫아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뼈대를 만들어 보시죠. 엠맷을 이용해서 탭을 눌러 보시면 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뷰포트도 만들어지고 HTML에 뼈대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타이틀은 뭐 그냥 age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조금 이따가 좀 땡겨서 조금 이쁘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지금 스타일 시트를 우리가 하는 그러한 시간은 아니기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자 링크를 써서 그래서 링크에 자 우리가 릴이라는 속성이 있죠. 그죠? 스타일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HTML과 스타일 시트 즉 CSS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오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타일 시트라고 이렇게 스타일 시트가 왜 자동 완성이 안 되죠? 릴 해서 스타일 시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죠? 릴 해서 스타일 여기에서는 지금 CSS 부분을
안 적어놔서 제가 플러그인을 안 깔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스타일 시트라고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href 속성을 줘서 자 css 폴더 아이고 이것도 폴더별로 경로를 지정하는 패스 부분을 제가 또 역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css 밑에 이렇게만 일단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 기능에 가서요.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우리가 패스 부분이 있는데요. 패스 이렇게 패스를 자동으로 해주는 패스 인텔리전스가 있죠. 요거를 설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패스가 자동으로 설정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요거 닫아주고요. 이제 내가 이제 CSS 폴더에 여기에다가 컨트롤 N 해서 새 파일을 컨트롤 S 해서 저장을 하면 CSS에 제가 저장을 할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ag.css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HTML 파일로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면 CSS 폴더 밑에 ag.css가 이렇게 이제 가져오게끔 만들어졌네요. 됐나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보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 얘가 이동을 이렇게 바로 할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죠. 이게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인텔리전스 코드의 기능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CSS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를 좀 해주기 위해서 조금 있다가 좀 하도록 하죠. 그래서 HTML 여기에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딴 건 없어요. 바디 태그 안에다가 우리가 간단하게 자 버튼이라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주도록 하죠. 그래서 btn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onClick 속성이 있죠. onClick 버튼을 눌렀을 때 뭐 자 calc라는 함수를 calc죠. calc 해서 이 함수를 호출을 해 달라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버튼 안에다가 나이 계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div 영역을 하나 잡아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id 선택자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래서 리절트를 주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선택자를 하나 더 줘서 show 해서요.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우리가 결과 값이 표시가 될 겁니다. 결과 값 표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을 때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F5번을 누르고 그냥 엔터 바로 치면 이제 이렇게 새로운 창이 이제 뜨죠. 그러면 얘는 지금 CSS를 전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버튼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어떠한 결과값도 표식이 되지 않죠. 그리고 얘는 HTML만 지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뭐예요? 정적인 파일이다. 그죠? 이거를 이제 눌렀을 때 우리가 비로소 나이가 계산이 돼서 표식이 돼야 될 텐데 좀 동적으로 바꿔주는 게 자바스크립트의 역할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닫고요. 여기에 디버그 콘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다 사용을 해볼 거니까 일단 놔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닫고요. 자, 실행을 하는 이 부분을 다시 창을 닫아주고 우리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돌아왔는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CSS부터 조금 뭔가 입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SS를 이동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디 태그에다가 태그 선택자에다가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는 여기에다가 우리가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센터로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글자를 중앙 정렬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btn이라는 우리가 id 선택자를 여기서 HTML에서 버튼을 줬죠. 그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꾸며보기 위해서 btn을 자 마진 해서 탑 부분을 한 50픽셀로 띄우고요. 그 다음에 위쪽 부분을 띄우는 거죠. 그리고 폰트 웨이트를 우리가 여기에
폰트 대시 웨이를 한 400 정도로 세팅을 400 정도로 조금 노멀보다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컬러를 줄 건데요. 컬러는 샵 FFF 해서 흰색을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필요하니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샵 해서 007B FF 이렇게 하면 색상이 나타나죠. 이게 바로 컬러 인포라는 거 하고요. 컬러 하이라이트라는 우리 플러그인 프로그램, 확장 프로그램을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 색이 나오는 거고요. 역시 텍스트 얼라인 속성을 센터로 잡아가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자 화이트 스페이스라는 거는 뭐 굳이 넣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버티컬 얼라인 수직에 대한 수직적인 속성을 역시 우리는 베이스 라인을 주지 않고 이거는 센터로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이렇게 잡아 줬습니다. 버티컬 라인을 자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보더 속성을 좀 두려고 해요. 그래서 보더는 1픽셀에 그리고 솔리드 타입으로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트랜스페어런트 속성을 해서 투명하게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패딩을 좀 줄게요. 패딩을 속성을 주는데 얘는 뭐 그렇게 패딩을 뭐 한 1픽셀 정도로만 주도록, 아니 1픽셀 하기는 좀 그렇고요. 한 5픽셀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요. 영 아니다 싶으면 우리가 바꾸면 되죠. 그죠? 그리고 보더에 대한 컬러를 이제 설정을 좀 하도록 하는데 아까 전에 여기에서 굳이 트랜스페어런트를 주지 않고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 거지만 보더 컬러를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블랙으로 설정을 블랙보다 블루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딴 거는 뭐, 설정할 게 없죠. btn하고. 그 다음에, 버튼에 호버가 됐을 때, 우리 아시죠? 가상 선택자. btn에 하고, 여기에 호버라는 게 있죠. 그죠? 호버라는 가상 선택자. 마우스가 클릭이 되었을 때, 마우스가 거기에 이제 버튼에 올라갔을 때는, 자, 컬러를, 역시,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어디 있습니까? 자 녹색으로 이제 뭐 아쿠아 마린 뭐 이 정도로 제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더 컬러는 제가 아까 전에 뭘 줬었죠? 블루로 줬죠. 그래서 얘를 색상을 그냥 샵해서 샵하고요. 그리고 역시 얘도 아쿠아 마린을 그냥 줄까 합니다. 그래서 아쿠아 마린이 여기 있죠. 이렇게 동일하게 주도록 할게요. 색상도 이제 호버가 됐을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에이지에 들어갔을 때 아이디 선택자로 리절트가 있었다. 그죠? 이 영역을 우리가 결과값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해서 표식이 되기 위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깔아두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show라고 해서 이렇게 .show가 아니죠. 아이디 선택자 맞네요. .show 맞네요. .show에다가 그죠. 저기는 아이디 선택자하고 클래스 선택자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역시 마진 탑 부분을 자 한 50으로 픽셀로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패딩을 줍니다. 20과 상하 20 그리고 좌우로 30 픽셀로 세팅을 해주고요. 페이지 브레이크 애프터를 줬군요. 패딩을 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패딩을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보더 탑 부분을 조금 설정을 해서 보더 탑은 1픽셀 그리고 솔리드 주고요. 그 다음에 샵 ccc 해서 약간의 회색 계통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더 바텀 부분에도 동일하게 자 1픽셀 하고요. 솔리드 주고 그리고 샵하고 ccc라고 이렇게 줬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HTML 파일로 넘어와서요. 여기에서 다시 F5번 키를 눌러보고 그 다음에 크롬을 선택을 해보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되죠. 이렇게 이제 나이 계산 호버가 됐을 때 이렇게 나왔고요. 결과값이 여기에 이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을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여기다가
당연히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죠? 이건 내부 스크립트다. 그죠? 자,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다가 펑션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캘크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매개 변수는 없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바를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current 하고 current year라고 주고요. 원래는 저는 지금 2020년이니까 2020년으로 주고 그 다음에 바 해서 여기다가 birth year라고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서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이 값을 할당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함수 뭐였습니까? 그렇죠. 프롬프트라는 함수가 있었다.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메시지를 일단 자, 태어난 연도 입력 연도를 입력 연을 이랬군요. 연도를 입력하세요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만 하면요. 그냥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빈 공백처럼 그렇게 이제 텍스트 박스, 인풋 박스가 나올 뿐이고요. 어떠한 형태로 넣어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제시를 할 겁니다. y로 이렇게 넣어라라고 하고 세미콜론을 치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 하고요. 여기다 age를 만들고 초기화를 하도록 하죠. 0으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자 도큐먼트 합니다. 도큐먼트에 점 해서 쿼리 셀렉터가 여기에 있다. 그죠? 쿼리 셀렉터를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요거 여러분들 아이디 흰색으로 좀 바꿀게요. 노란색으로. 자, 요렇게 요 부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나이를 결과값을 여기다가 표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얻어와야 되죠. 그죠? 쿼리 셀렉터 샵 하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가 요거는 그거죠. 이렇게 해서 샵 하고 리절트를 참조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HTML에 적용을 시켜라 라고 해서 inner HTML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이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플러스 하고요. 왜? 스트링이니까요. 스트링은 숫자와 스트링 이렇게 합쳐지면 스트링이 되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age를 넣고요. 그리고 플러스 하고 여기에다가 세 하고요. 세입니다 라고 하죠. 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제가 랩 기능을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내릴게요. 이렇게 내려서 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새로운 페이지를 이렇게 눌렀을 때 요거죠. 자, 하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거 눌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이 계산하니까 이 버튼을 누르니까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왔죠. 여기서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 부분이죠. btn을 클릭을 했을 때 이 calc라는 메서드가 호출이 되어라 라는 거죠. 요게. 그래서 호출이 되었고요. 함수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변수에다가 값을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한 거죠. 이거는 이제 받기 위해서 태어난 연도가 나온 거고요. 아시겠죠? 그걸 빼먹었군요. 자, age를 여기에다가 하고요. 그리고 입력을 했다면 current year에서 마이너스 해서 birth year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플러스 1을 해주면 여러분들의 나이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세로 고침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다시 이 페이지를 띄우면 자, 나이 계산 클릭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태어난 연도를 입력을 하라고 이렇게 떴죠. 그죠? 이 부분이 뜨고 YY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YY를 입력을 했기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1995년이다 라고 확인을 딱 누르니까 당신의 나이는 26세입니다 라고 이렇게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적인 페이지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되지 않겠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면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1978년이다 확인하니까 당신의 나이는
43세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페이지가 동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이제 닫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일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자면, 이거는 뭔가요? 자, 주석 처리 요거죠, 그죠? 역슬러시 두 개. 그래서 얘는 올해 연도, 그죠? 올해 연도를 저장을 하면서, 저장을 하고, 올해 연도를 변수, 그죠? 변수, current year에 저장함이죠. 맞나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얘 밑에 이 부분은 뭐예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 거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값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죠? 변수 birth year에 뭐 하는 거예요? 에 저장함이죠. 저장함이라고 해도 되고 할당함이라고 해도 되고 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똑같은 얘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예요? 변수 age를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제 나이를 구하기 위한 코드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거기서 본 거. 그죠? 제가 이거는 많이 쓰인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도큐먼트는 말 그대로 이거예요. 도큐먼트는 지금 현재 문서, 지금 제가 여기에 크롬을 띄워놨었잖아요. 그 웹브라우저의 문서 자체를, 브라우저 자체 그 문서, 한 페이지의 문서, 그거를 이제 도큐먼트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도큐먼트는 현재 웹브라우저의 페이지를 의미를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점이 들어왔죠. 그죠? 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쿼리 셀렉터 뭡니까? 쿼리라는 것은 이렇게 골라서 이제 선택자들을 쿼리를 해라. 이렇게 쳐라. 그러니까 추출해라.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쿼리 셀렉터 함수는 의미를 하고, 이 쿼리 셀렉터 함수는 뭐라고요? 그거라는 거죠. 이 페이지, 도큐먼트, 이제 웹브라우저에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버튼도 있고, 그리고 div 태그로 id 선택자가 여기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 id 선택자인 id가 result in, 웹요소. 여기서는 div가 되겠죠. 웹요소. div를 가지고 와라. 이 뜻입니다. div를, 웹요소를 의미한다. 그죠? 그리고 그 의미하는 곳에 inner html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inner html은 그래서 그 div 영역의 웹요소에 이 값으로 대체를 해라 이 뜻입니다. inner html은 우리가 대입한 값으로 HTML 코드로 HTML 문서에 대체하시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좀 글자가 커서 그러죠. 조금 이렇게 해도 잘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는 뭐 하니까 뭐 또 다른 예제를 가지고 또 이제 한번 해볼 겁니다. 여튼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F5번을 눌러서 자 크롬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자 요거에 의해서 요 부분 div 영역이 바뀐다는 것이죠. 이렇게 11111이다 이렇게 하면 910세입니다 라고 하는 이 inner html 이것 때문에 쿼리 셀렉터 해가지고 여기 div 영역인 여기에다가 결과값 표시라고 처음에 나와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서 이 값이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적인 부분이 되겠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될 겁니다. 됐나요? 예.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실습을 해봤고요. 요걸로는 좀 모자라다라고 저도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하나 또 예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요거 상당히 조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하나 적죠. 자, 함수, 캘크, 선언과 이제 여기에 구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요 부분이죠. 요거는 HTML 영역이기 때문에, 자, 버튼을 누르면, 그러니까 클릭하면이죠. 클릭하면, calc라는 함수가 호출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